서울의 겨울.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민재는 코트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민재야. 오늘 좀 늦었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민재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는 준석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 그리고 민재가 최근 들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떨림을 느끼는 사람. 민재는 23세.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이었다. 그는 늘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그 감정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다.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에게 그런 감정은 죄책감과 다름없었다. 준석은 45세. 민재의 아버지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로,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민재는 최근 들어 준석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었다. 마치 민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복잡한 시선이었다. 형. 여기서 뭐해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너 기다렸지? 준석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석과 함께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낡은 천막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였다. 민재는 준석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점점 더 어쩔 줄 몰랐다. 준석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민재야.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지?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냥 졸업하고 나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반쯤 거짓이었다. 민재의 진짜 고민은 준석의 그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이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감정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두 사람은 점점 더 솔직해졌다. 준석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억눌렀던 감정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이 준석과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형은 후회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어. 하지만 지금 너를 보고 있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저 먼저 갈게요. 그는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나왔다. 하지만 준석의 눈빛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석의 말,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이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준석에게 끌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준석과 함께 사업을 계획 중이었다. 준석이 너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라고 하더라. 좋은 기회야. 아버지의 말에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준석과 더 자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재는 준석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회의, 현장 방문,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화. 그럴수록 민재는 준석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준석은 단순한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위험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현장에서 준석과 민재는 단둘이 남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두 사람은 작은 창고 안에서 비를 피했다. 침묵 속에서 준석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나 너한테 솔직하고 싶어. 민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준석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준석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준석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형,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눈빛은 준석을 밀어내지 못했다. 준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잘못된 거라.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민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비가 창고의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그날 이후 민재는 준석을 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마주쳤다. 매번 준석의 눈빛은 민재를 흔들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순간의 착각일까? 한편 준석은 민재에게 점점 더 다가갔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준석은 민재를 한강변으로 불렀다. 겨울의 한강은 차갑고 고요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았다. 민재야. 나도 무서워. 준석이 갑작스럽게 말했다. 너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민재는 놀라서 준석을 바라보았다. 준석의 얼굴에는 진심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형.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알면? 알아. 준석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민재는 준석의 손이 다시 자신의 손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그들의 마음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며칠 뒤. 프로젝트는 점점 더 바빠졌다. 민재와 준석은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민재는 준석이 자신을 몰래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형.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너를 보면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기분이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그는 준석이 자신에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이 아닌 진심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진심은 민재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준석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점점 더 민재와 준석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재를 따로 불러 물었다. 너, 준석이랑 무슨 일 있냐? 요즘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던데? 민재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재를 불안하게 했다. 민재는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그는 준석과의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강렬해졌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우리. 진짜 이거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준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럴수록 세상의 벽은 더 높아졌다. 민재는 점점 더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준석과의 만남은 매일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핑계로 자주 만났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것으로 흘렀다. 민재는 준석의 어린 시절, 그의 꿈,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다. 어느 날, 민재는 준석의 집에 초대받았다. 준석의 아파트는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민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준석은 민재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지.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준석의 집. 그의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민재는 숨이 막힐 듯한 설렘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어느새 민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형.
사실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준석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민재야. 내가 너 자신을 부정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순간 준석이 민재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그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의 아버지가 준석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는 민재가 준석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민재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준석의 집을 나서며 아버지의 차에 탔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날카롭게 물었다. 너, 준석이랑 무슨 관계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 아버지는 민재에게 준석과 연락을 끊으라고 명령했다. 그 사람, 내 인생 망칠 거야. 정신 차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준석과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며칠 동안 민재는 준석과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준석을 향했다. 그는 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석은 곧바로 답했다. 민재야, 내가 너를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민재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분노와 사회의 시선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준석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지. 민재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준석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선택이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아버지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민재는 준석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강변으로 갔다. 준석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강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저 무서워요. 하지만 형이 없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준석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민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랑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재는 아버지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 저 준석 형을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소리를 질렀다.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민재를 집에서 쫓아냈다. 민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그는 준석에게 전화했고, 준석은 즉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준석의 집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준석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민재는 준석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았지만 준석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는 준석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민재는 준석의 따뜻한 성격과 깊은 이해심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 일부 친구들은 그를 지지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거리를 두었다. 민재는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준석은 그를 다독이며 말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해.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해. 민재는 준석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작은 카페를 찾아다니며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처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준석과 민재를 따로 만나려 했다. 아버지는 준석에게 말했다. 너,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건 잘못된 거야. 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지킬 겁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는 민재와 준석을 떼어놓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압박에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준석에게 말했다. 형, 우리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준석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서로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준석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시간이 지나며 민재와 준석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민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했고 준석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민재의 아버지와의 우정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준석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준석에게 말했다. 형, 나 언젠가 우리 같이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곳에서.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그 꿈을 이루자.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민재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직장에까지 찾아왔다. 민재야, 제발 정신 차려. 너 아직 젊어. 잘못된 길로 가지 마.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결국 민재를 포기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민재와 준석은 점점 더 당당해졌다. 그들은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민재와 준석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집은 작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준석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했다. 어느 날 민재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민재, 너 그 사람하고 사는 거 맞지? 좀 이상하지 않아?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한 건 당신들 편견이에요. 그의 당당한 태도는 동료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민재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준석은 민재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했다. 그는 민재의 아버지와의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그들의 사무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민재의 행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민재야, 나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변화가 그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재와 준석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LGBT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민재는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준석은 민재의 곁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민재와 준석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몇 년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벤치에 앉았다. 민재는 준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낸 증거였다. 민재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준석은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다.